안녕하세요, 케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부동산 밴쿠버에서 나온 뉴스인데요. 캐나다인의 새해 목표는 빚 갚는 것. 네, 며칠 전에 나온 기사이긴 합니다. 근데 저도 목표가 똑같습니다. 빚을 갚는 게 정말 최우선의 목표고,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게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이 문제예요. 저도 정말 이렇게 인플레이션과 그리고 금리 인상에 이렇게 큰 고통을 받게 될 줄은 상상을 못했어요. 물론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되겠지 그냥 생각을 한 건 있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돼 보니까 고통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다. 근데 지금 모기지 갖고 있는 사람들의 뭐 80%인가요? 70% 이상 정도가 변동금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끝나가는 사람도 있고 이미 끝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갑자기 모기지 내는 게 어떤 사람들은 뭐 80만 원, 90만 원, 100만 원씩 내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긴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 지금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 그 물가 인상도 너무너무 신경이 많이 쓰이고, 정말 이런 경제 침체와 이런 상황에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 돼서 살아갈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근데 여기에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힘든 건 힘든 건데 응답자의 40%가 현재 고용 안정에 대우려스럽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68%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미리 계획 세우기가 어렵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근데 지금 고용 안정이 가장 큰 문제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비용이 상승하고 힘든 상황에서 직장이 많이 잘리게 되면 큰 문제잖아요. 저도 지금 이런 정말 복합적인 문제를 다 겪고 있다 보니까 정말 이게 너무 큰 문제구나. 이게 만약에 지속되면, 지금 이제 1월 3일인데 오늘이 만약에 봄까지, 만약에 여름까지 지속되면 정말 힘들게 되겠구나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럼 당연히 이런 상황들은 부동산 시장에 뭐 가뜩이나 어떻게 보면은 계속 원투펀치 맞은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KO 펀치를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부동산 시장은 봄까지 정말 잘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캐나다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이민자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민자가 계속 오면 지금 걱정되는 게, 정부에서는 사실 지금도 주택난인데 이민자가 많이 들어오면 주택난이 가중될 건데, 그러면 주택을 많이 줘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공급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민자를 또 들여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이민자 때문에 생긴 문제들이 또 이민자를 들어와 생기고, 이민자가 들어오면 똑같은 문제 또 생기고, 그래서 참 이게 안 들여 보낼 수도 없고, 저도 이민자, 우리 모두가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이민자 출신들일 겁니다. 그죠? 우리 다 한국 사람들이니까, 캐나다에 살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참 들어오긴 들어와야 돼요. 근데 들어와서 또 문제가 생길 텐데 그들이 와서 또 해결할 문제도 있다고 합니다. 건설 및 관련 분야에 전문 기술을 가진 이민자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정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베이비부모 세대가 어떻게 보면 모든 전체 산업에 걸쳐서 베이비부모 세대가 은퇴를 이미 했고 또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겠죠. 근데 이런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다 은퇴하다 보니까 사람은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설문조사 응답자의 75%는 이민자 유치는 주택 공급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주택 및 의료 수요만 증가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일반적으로 저렇게 생각하는 건데,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지금 저렇게 이민자들이 안 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지금 43만 명의 이민자가 들어온 신기록을 세운 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생각해 보니까 이게 비슷한데 작년이랑 생각을 했었어요. 재작년 이미 됐네요. 보니까 재작년은 수치가 그냥 40만 명으로 나왔던 건데 2021년에는 코로나 때 정말 문을 엄청나게 개방해서 엄청나게 이민이 됐잖아요. 그때는 40만 1000명. 근데 작년에는 43만 1600명. 정말 어마어마하죠. 3만 명이 더 들어왔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5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지금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민자들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게 뉴커머스, 이민자들이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노동시장에 지금 쇼티지, 부족을 채우고 있고요. 그리고 bringing new perspective, 새로운 어떤 관점들, 새로운 부를 갖고 오기도 하고요. 새로운 탤런트를 우리 커뮤니티에 갖고 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실이죠. 우리도 이민자로서 부를 또 캐나다에 갖고 오기도 했고요. 새로운 일자리를 메꿔주면서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한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죠? 근데 또 이렇게 43만 명, 41만 명, 43만 명,
또 50만 명까지 들어오면 이게 캐나다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36년에는 캐나다 전체 인구의 무려 30%가 이민자들이라고 합니다. 2011년에 10년 전이죠. 한 10년 전쯤에는 20.7%였는데 앞으로 2036년까지는 무려 30%가 차지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캐나다도 자체적으로는 애들을 아무리 낳아봤자 인구 증가가 안 되는데 이민자들이 엄청나게 증가를 해요. 그러면 사실은 이민자들이 증가하고 인구가 증가한다는 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자산 가격의 상승 그리고 계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캐나다의 미래는 우리 밝다 좋게 생각해야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점령 영토의 40%를 탈환했다고 합니다. 전쟁 2년 차에 벌써 세상에 2년 동안 고물가와 그리고 하이인플레이션 고물가죠. 거기에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기 적응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물가가 고물가가 걱정이잖아요. 근데 이건 전문가들이 어떤 견해랑 상관없이 제가 볼 때는 물가는 잡힐 것 같긴 해요. 근데 왜냐하면 이거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진짜 물가가 가격이 떨어져서 잡히는 게 아니라 이게 옛날부터 기업들이 많이 쓰는 방식인데 예를 들면 새우깡을 예를 들면은 새우깡이 지금 뭐 1불이라고 칠게요. 뭐 1,000원이라고 칠게요. 1,000원인데 이게 뭐 1,200, 1,300 올리면 새우깡의 물가를 20%, 30% 올렸다가 욕을 먹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이름을 바꿉니다. 대부분 뉴 새우깡으로 바꿔요. 뉴 새우깡으로 바꾸고 1,300원 가격을 유지합니다. 그러면 사실상 그 물가 조사를 들어갈 때 이거는 기존 아이템이랑 다르기 때문에 물가가 올랐다고 평가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거는 많은 제품들이 뭐 이름을 바꾼다든지 그래서 물가가 정말 잡혀서 물가가 잡히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그렇게 제품명이 살짝 바뀌고 제품의 포장지가 좀 바뀌고 그러면 새로운 제품으로 이제 등록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냥 고물가에 우리는 앞으로 그냥 적응해서 살아갈 거다. 근데 한국에서도 우리가 경험해 봤을 때 택시비가 막 1,000원씩 올리면 야, 절대 안 타. 나 좀 비싸서 안 타.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시간 좀만 지나면 불과 몇 주에 한 달만 지나면 이게 어쩔 수 없이 타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야 그냥 비싼 택시비에 적응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앞으로는 그냥 고물가에 그냥 적응해서 살아갈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어떻게 이런 인생을 또 살아가야 될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중국 상하이에서는 즉 2,500만 명의 시민 중에 70% 확진자 그러면 1,300, 1,500, 1,600만 명이 지금 확진자라고 얘기를 어떤 의사가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 전부는 다 아니겠지만 의사 한 명의 말이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 지금 중국은 아니 코로나 열풍이죠. 왜냐하면 그동안 봉쇄 정책을 하다가 이제 폈으니까 이런 비슷한 거는 어느 나라나 다 겪은 건데 사진 보시면 정말 세상에 뭐 사람을 갈 데도 없어가지고 여기가 보니까 널싱 스테이션인 것 같은데 스테이션 앞에도 지금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여섯 명, 일곱 명, 여덟 명 사진에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입원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미국이나 캐나다 한번 다 겪은 거잖아요. 근데 요번에 21일부터인가요? 지금 설날이 시작되잖아요. 구정 설날이 시작이 돼가지고 엄청난 인원들이 전국으로 다 퍼진다고 합니다. 이게 그 전까지 못하게 막았었고 지금 몇 년 동안 고향을 못 갔대요. 당연히 이번에 고향 가야죠. 그러면 아마 전 중국이나 아마 거의 다 걸리지 않을까. 근데 이게 몇 달은 지나야 중국 경제가 다시 슬슬 살아날 텐데 그 전까지 또 다시 뭐 봉쇄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안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할 사람이 없어지면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경제 침체와 그리고 또 물류라는 또 일어나지 않을까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한국에서는 집값이 너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금매로 파느니 그냥 물물 교환하자 해서 물물 교환이 예전보다 7배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야, 이렇게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산을 확보하려는 자산에 어떤 지키려는 그런 엄청난 노력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이거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기 전에 그냥 이런 식으로까지도 어떤 자산의 가치를 지키려고 한다. 사실 이런 사람 누구나 욕심이 있잖아요. 가치가 떨어지기 싫고 자기 갖고 있는 자산의 가치를 유지하고 싶은 거. 근데 물론 물물 교환 하든 뭘 하든 어쨌든 가치가 떨어진 거는 맞기는 맞는데 저렇게 되면 그 사람 심리가 그 손실을 확정을 짓지 않는 거다 보니까 제가 계속 지키고 있다. 근데 물론 저렇게 지키고 있다가 시간이 흘러서 다시 그 가치를 회복을 하면 저게 맞기는 맞죠. 그러니까 저걸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인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재밌어서 한번 이 기사를 뽑아봤고요. 네, 오늘은 1월 3일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깜빡했네요. 올해도
우리가 또 열심히 또 살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